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도를 넘는 행태가 정치권을 넘어 전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던진 모든 주장들이 검찰의 즉각적인 반박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제는 CCTV 몰카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재란 의혹을 제기하는 주체는 이화영을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심지어 야권에서도 이재명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 사안을 빨리 손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등에서는 거짓이라면 그야말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는 선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 소식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바로 검찰 술접대 회유 논란 때문인데요. 저런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정말 국민 수준이 형편없는 것이겠고, 이런 수준 낮은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이 저러고들 있는 것인지 국민 알기를 정말 뭐같이 아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논란은 이화영이 지난 4일 수원지법 공판에서 검사실 앞 창고라는 곳에서 술을 직접 마셨다라고 진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워낙 진술을 바꿔왔던 이화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소설을 쓰는구나 그러려니 했지만 저에게 이재명이 직접 가담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이재명은 술자리 회유를 받았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했고, 이 발언이 있은 직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매특검, 특검을 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금방 반전됐죠. 이화영은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수원지검 1313호가 사건이 발생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턱대고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니까 특정한 장소를 지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화영이 지목한 이곳은 수사라는 공적인 일을 행하기 위한 검사실이기 때문에 음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개 중범죄 피의자들이 수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에 드나들 때 교도관이 입회합니다. 따라서 이화영이 정말 이곳에서 음주를 했다면 이화영의 동태를 살피는 교도관이 몰랐을 수가 없다는 의미 있죠. 이에 대한 반박 논리가 부족하다 보니 이화영 측에선 교도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뜬구름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처음엔 교도관이 제지하면서 검사한테 항의했다면서 수원지검 1313호가 아닌 창고로 분류된 1315호에서 음주를 했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또 시기와 관련해서도 2023년 6월 30일 직후라고 했다가 6월 28일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같은 해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이화영 측이 새로운 억측을 내놓을 때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로서 반박을 했고,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화영 측은 또 CCTV 몰카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명백한 본질 흐리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것도 검찰이 즉각 반박하면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CCTV임이 밝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반복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엄중 경고하고 나섰는데, 그러자 민주당의 공격 수위는 한풀 꺾인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걷어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측이 담당 수사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쨌든 객관적 사실도 그렇고 여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 논란은 국민들에게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으로 여겨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하려는 이화영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우선 법조계에선 이화영이 지금껏 행한 발언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정말 확실하게 따지고 거짓임이 확실히 판명이 되면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요. 자, 만약 거짓임이 밝혀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법정 내에서 한 주장이니까 그냥 면책해주겠다고 하면 다른 범죄자들이나 피고인들이 이 같은 사례를 악용할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논란을 야기시켰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이화영에게 반드시 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논란으로 이재명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하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불법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술자리 접대 의혹이 아니라 이재명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당시 경기도가 주최한 행사와 관련해 거액의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여부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조성대북 사업 관련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 목적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800만 달러를 경기도 주요 관계자와 친분이 깊은 쌍방울이 실제로 대납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쌍방울 관계자의 증언과 국정원의 자료 등의 자료를 검찰이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셋째는 이전 부지사와 이재명 당시 지사가 연결되는 대목인데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화영이 말을 최종적으로 바꿨죠. 그런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도 공문에 결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 모르게 경기지사인 나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다. 서류를 가져오니 결제한 것뿐이라고 둘러댔지만 스스로 결제한 서류조차 잘 모른다고 하는 이재명의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어쨌든 이화영이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재명이 알고 있었냐 알지 못하고 있었냐, 이게 핵심인데 이것을 입증하는 검찰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이게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재명은 북측에 전달한 300만 달러와 관련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안보 위협이라면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죠. 그럼 이재명은 징역 몇 년형을 받을까요? 자, 기억하시다시피 이화영 재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회개한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이화영 부인이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변호인이 돌연 교체가 되고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는 회개한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이화영은 자기 진술을 다시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밑도 끝도 없는 검찰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전모가 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재명의 죄를 이화영이 혼자 뒤집어쓰기 위한 몸부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작작했어야 했는데 오버하다가 역풍에 직면한 듯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